이제 연이어서 우리 교재 391페이지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번 시간에는 여기 문제가 409페이지까지 20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10페이지부터 근로자 임금 문제가 4개가 있고 잉여금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25개 문제를 정리한 거로 하겠습니다. 너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임대차 보증금,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중복되지, 이미 한 것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앞부분은 중복이 되더라도 좀 보고 뒤로 가면서 너무 중복되는 걸 좀 빼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옳지 않은 것은, 자,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 못 받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시군법원도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서 보호받을 수 있죠. 임차권 등기명령 해놓으면 이제 옮겨도 되는 거죠. 주민등록을.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는 판결로 할 때는 선고시고 결정으로 할 때는 고지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 두 번째, 아직 대항력이나 주민등록,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거고,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유지가 되는 거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가 된 부분, 여기 주택에 임차권 등기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오는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못 받는다. 왜? 임차권 등기된 사람을 보호해야 되니까. 임차권 등기된 그 부분을 임차한 친구는, 그 뒤에 들어온 친구는 소액 임차인 자격이 인정이 안 된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과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 아니다. 이거 앞에서 좀 언급됐던 거죠. 동시행이 아니다. 선이행이다. 보증금을 먼저 줘라. 임차권 등기 명령과 이 의무는 동시행이 아니라 먼저 줘라.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할 때 이게 문제가 될까 봐 이런 조항이 만들어져 있죠. 은행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경우, 이걸 양수하면서 보증금 대출해 주는 거죠.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차권 등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해 준 금융기관은 임차인의 권리를 이렇게 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인정 안 하면 임차 보증금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앞에 문제는 천천히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자, 392페이지. 자, 자, 처음 임대차 당시에는 보증금이 많아서 소액이 아니지만, 자, 포인트가 이거예요. 경매 등기 전에 보증금 합의해서 보증금을 감액하면 소액 임차인 보호된다. 처음에 소액이 아니더라도 경매 등기되기 전에 감액해서 소액 자격이 되면 소액 보호받는다. 현행법상 소액 임차인이라도 그 전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근저당할 당시에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면 요 근저당권자에게는 기득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임차인 대항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지금은 1,700만 원, 예를 들면 저 지방에 1,700만 원까지가 소액이었다. 근데 고전에는 1,500까지가 소액이었다. 1,500까지 소액일 당시에 근저당을 한 금융기관이 있었다. 근데 얘가 지금 1,700이다. 그러면 지금으로는 소액이지만
얘가 설정할 당시에는 1,500이 소액이었다고. 그럼 얘한테는 나 소액으로 인정해줘 이렇게 할 수 없다. 왜? 얘가 설정할 당시에 기득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행으로 소액이라도 담보 취득 당시에 소액이 아니라면 그 담보권자한테만 대항 썼다. 3번에 틀렸나 봐요. 소액 임차인은 첫 경매 등기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그리고 배당 요구하면 받아요. 소액 임차인은 뭐가 필요 없다?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 임차인은 소액과 달리 경매 후라도 배당하면 종기까지 돼요. 소액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소액 임차인은 조건이 첫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럼 확정일자 없이도 주고, 얘는 확정일자 없이 최우선 주는 대신에 객관성을 갖춰야 돼. 경매 등기되기 전에 갖췄어야 돼. 근데 확정일자 임차인은 순서대로 가져가는 거라 배당 요구 종기 전이면 뒤늦게 해도 상관없어요. 얘는 우선권이 없이 순서대로니까. 경매 등기 후에 근저당도 가능하듯이 이렇게 다르다. 2번 문제를 봤어요. 자, 우리 3번 문제는 1번이 자, 이렇게 앞에 부분은 중복이 되더라도 기초를 다지는 의미에서 좀 보고 뒤로 가면 좀 중복이 돼요. 대항력과 우선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판결받아서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우선권 있는 내용이 현황조사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얘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얘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판결 받아서 그 반환 판결 가지고 경매를 바로 넣는 사건에서 별도로 배당 요구 안 하더라도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 응? 이렇게 앞에서 봤던 거지만 또 반복을 했어요.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기하로 양도한 경우, 양수받은 경우에 이걸 승계한다. 승계. 우선 변제권을 승계해서 전세자금 대출. 그렇지만 이걸 받기 위해서 세입자,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대출해 준 거지 우선 변제권만 승계하는 거지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이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판례가 요거 3번 판례가 현황조사 과정에서 임대차를 제대로 확인 안 해가지고 집행관이 통지를 못했어 임차인. 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세입자가 배당을 못해서 손해를 입었다. 그러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판례가 우리 교재 394페이지 판례. 그런 사람만 가지고는 아무튼 집행관이 조사를 현황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세입자한테 안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배당 요구를 못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더라고 해서 국가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 지는 건 아니다. 판례가. 이것도 자주 반복돼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조건이 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적법하게 양수하면 양수인에게 점유와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최초의 임차인이 그 대항력권 이런 거는 그대로 승계한다. 처음에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먼저 가져가지고 동의하에 양도했으면 그대로 승계돼서 유지된다. 여러 번 반복될 거니까 보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쭉쭉 한 10문제 정도까지는 10문제까지는 중복이 돼서 절반 정도는 12문제까지는 중복이라네. 천천히 보다가 그 뒷부분은 너무 중복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주 반복이 돼요. 주택을 간접 점유 방법으로 인도받은 경우 직접 점유자가 점유등록을 한 경우에만 취득한다.
직접 점유자가 요건이에요. 이거 자주 반복되는 거예요. 자, 보증금 2억 원인 임차인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가 마친 경우에는 비록 확정일자를 구비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면 확정일자 없으니까 배당을 못 받더라도 전액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을 먼저 갖췄으니까. 1순위니까. 설정보다 위니까.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가압류가 된 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그러니까 가압류 후에 임대차, 가압류 후에 임차인은 그 가압류권자가 판결로 경매에 넣어서 낙찰받았을 때 낙찰받은 매수인한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왜? 가압류 후니까 대항을 못하지. 가압류가 후니까, 가압류가 발생하니까 그 후니까, 가압류가 빠른, 이거는 최선순위보다 빠르니까 됐는데, 이것도 가압류보다 빠르다면 되는데 늦으니까 자, 안 된다. 또 다가구용 단독주택하고 다세대 주택하고는, 다세대는 집합건물이에요. 집합건물 101호 이렇게, 이거는 건물이 한 개예요. 101호 102호가 없고. 그래서 다가구용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러니까 다가구는 동호수가 없으니까 집원만 전입신고를 해야 돼. 취득했는데 나중에 건물이 다세대로 바뀌었다. 그래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5번도 여러 번 반복되는 건데, 5번은 뭐냐면 집주인이 살다가 집을 팔면서 세입자로 바뀌는 경우,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먼저 해놓고 살고 있다가 주택을 팔면서 동시에 다시 자기가 이제 세입자로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래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 친구가 이제 주인이, 소유자가 집을 팔고 임차인이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임차인인데 이 친구 주민등록은 고리짝부터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판례가 대항력 시기를 어떻게 본다? 주민등록까지는 할 수가 없고, 왜? 옛날부터 돼 있으니까. 이때는 등기 다음 날부터다. 등기일부터가 아니라 등기일 다음 날부터다. 예? 이전 등기 다음 날, 우리 교재 4번 등기일이 아니라 등기 다음 날이다. 다음 날. 등기 다음 날. 이것도 뒤에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 중복에 대해서 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정일자 임차인은, 잘 보세요. 4월 16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4월 16일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은 다음 날 4월 17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날부터니까 2016일 같은 날 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왜? 얘는 설정이 4월 16일이고 같은 날 했더라도 얘는 4월 17일부터니까. 그러니까 대항력과 우선 배당권을 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뒤에 종기 지난다면은 철회하는 게 허용되지 않고, 소액 임차인은 건물이 미등기라도 땅값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자, 6번. 저 396페이지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증금 액수가 소액 보증금, 소액이어야 되고, 보전 등기가 돼 있지 않아도 무허가 건물도 된다. 보전 등기가 안 돼 있어도 되고, 무허가 건물도 땅값에서 종기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돼. 언제까지? 종기까지 유지해야 되고, 첫 경매 등기되기 전에 점유 및 주민등록을 갖춰야 되고,
확정일자는 그 뒤에도 가능한데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되는 대신에 첫 경매 등기되기 전에 이걸 갖춰야 되고 이걸 언제까지? 종기까지 유지해야 되고 소액이어야지만 돼. 근데 등기는 필요 없다, 건물에. 자, 20문제 중에서 이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가구 101호 102호 집합건물,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지, 단독주택. 이거는 집합건물이 아니지, 다세대가 집합건물이에요. 다가구 주택의 근저당권자가 토지 및 건물 다 경매를 놓다가 그중 건물 경매를 취하고 땅만 매각되더라도 임차인은 땅값에서 배당을 받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요게 앞에서 뒤에 나올 거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잘 보세요. 요게 법무사 시험에 나왔다는 거 아까 제가 잠깐 앞타임에서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이제 이게 집주인이 임대인, 갑이에요, 갑. 여기 세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여기 대항력을 갖췄어. 전입신고도 했고. 자, 대항력을 갖췄어. 이게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인이 승계되면 자동으로 보증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되고 얘는 이제 탈퇴합니다. 아무 책임도 없어져요. 다시 한번. 주택임대차 대항력을 갖춘 임대인이 이걸 매매로 팔아버리면 새로운 주인이 이걸 승계하게 돼 있고, 재계약 안 해도 승계하게 돼 있고, 이건 탈퇴합니다. 여기서 문제된 게 뭐였었죠? 여기서 문제된 게 이런 보증금을 가압류했다고. 보증금을 가압류, 압류, 추심 전부 했단 말이야. 그럼 제3채무자가 옛날 주인이라고, 옛날 주인. 이런 상태에서 이걸 팔았다. 그러면 얘는 제3채무자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판례가 어떻게 나왔다? 이걸 그대로 팔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니까 이걸 벗어나고 얘는 얘한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수된 경우 양수인이 지위를 승계한다. 양수인에게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옛날 사람은 주장하지 못하고. 이게 법무사 시험에 소장 쓰는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자, 3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런 걸 급하게 막 서두르면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찬찬히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한 5문제 정도만, 한 6문제, 7문제만 보면 사실 끝난 거야. 그 뒤에는 계속 중복이니까. 자, 잘 보세요. 토지에 근저당을 했어요. 근저당을. 토지에 설정 후 나중에 건물을 들어왔어. 나중에 건물. 자, 이 나중에 건물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설정이 됐더라도 여기 이렇게 세입자는 임차인이 요게 우선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보시면 토지의 설정 후 건물이 있었던 경우 신주택 건물의 소유자인 토지 건물주가 동일한 때 건물의 소액 임차인은 이 토지 저당의 실행에 따른 대금에서 우선문제를 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토지에 근저당이 있고 그때는 건물이 없었어요. 예측할 수 없었지. 나중에 건물이 들어왔어. 그 다음에 여기 세입자가 들어오면 이 토지 대금의 토지의 실행에 의한 경매 대금에서는 우선 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토지 건물이 있었어. 토지 건물을 근저당을 했어. 여기만 하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세입자가 들어온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은 여기서도 우선 문제를 받아요. 근데 토지에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었어. 예측할 수 없었지. 나중에 건물이 들어왔어. 여기 세입자는 여기서는 기득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우리 7번 문제. 지금 뒤에 3번을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토지에 설정할 당시엔 건물이 없었다고. 세입자고 뭐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으면 소액임차인이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토지값에서 배당을 받는데, 설정할 당시에 건물 자체가 부존재했으면 건물이 나중에 쓸 거를 예측하기 어렵고 쓴 다음에 소액이 들어올 걸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이건 설정 후 건물이 축소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이 토지 설정 거기선 우선 배당 받지 못한다. 자, 임대차 당시 임대인 소유의 대지가, 토지가 양도돼서 주택과 토지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이 대항력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은 토지 대금에서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왜? 임대차 당시 토지 건물 둘 다 임대차를 했어요. 그 뒤에 토지 주인이 바뀌더라도 토지값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 서두르지 말고 제가 잠깐 멈춘 것이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모든 수험생이 똑같고 이 판례는 무게감이 있는 판례 사례들이었다. 자, 이제 8번.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례화돼서 좀 길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자, 채무자 A 소유 아파트에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 돼 있다. 그러니까 1순위 갑 근저당, 2순위 임차인, 3순위가 병 근저당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경매가 이뤄서 체육관 매수인인 정에게 허가가 확정된 후 대금 전에 을이 임차인이 갑의 근저당권을 전부 변제해서 말소되면, 봐봐요. 갑이 근저당, 을이 임차인, 병이 근저당이라고. 경매되면 말소되니까 밑에 다 말소되니까 임차인 대항력이 없죠. 근데 얘가 그러니까 대금 전에 이걸 말소시키면 이게 살아나죠. 그죠? 이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라 사례화시켜서 푸는데 막 길어 보일 뿐이야. 경매에서 그대로 팔리면 얘가 말소되니까 이렇게 대항력을 상실하죠. 정에게 이 낙찰자한테 매각이 허가된 후 대금 납부하기 전에 갑이 근저당 말소되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갑의 근저당이 이게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가 될 수 없다가 하나 있죠. 이렇게 허가가 확정된 후, 그러면 얘가 근저당 밑에니까 말소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허가 확정된 후 나중에 봤더니 이걸 말소시켜서 권리관계 변동이 있다. 중대한 변동이 있다. 그럴 때는 취소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자, 여기서 매수인 정에게 확정되고 대금 전에 채무자 A가 이걸 말소시켰다. 이거를. 그래도 이게 소멸시키고 이 점에 대해서 정에게 낙찰받은 사람한테 아무렇게 얘기 안 해가지고 정이 이걸 모르고 완납했다면 채무자 A는 정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판례가. 그 다음에 9번. 우리가 임대차 문제가
20문제 중에서 지금 절반 가까이 조금만 서너 문제만 더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가압류된 후에 임대차 한 사람은 경매 들어가면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고 쫓겨나는 거죠. 또 임대차 보호법에 법인은 주택임대차로 보호가 안 되니까 문제가 많아가지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법인이 사택, 직원들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대차한 후 그 법인이 정한 직원이 거기 인도받고 직원이 중능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로.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법인에게 적용 안 된다는 판례가 오히려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 직원 사택을 얻는데 어렵게 해주니까 특례를 둬가지고 중소기업 기본법 적용받는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얻어가지고 직원이 전입신고하면 보호가 되도록. 임대차 끝나기 전에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직원이 이렇게 똑같은 거 전입하면 유지되는 거로 이렇게. 주택임차는 간접 점유로도 될 수 있는데 이때는 누가 점유등록을 해야 된다? 간접 점유자가 아니라 직접 점유자다. 갑이 주택을 인도받은 날 바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설정을 마쳤다면 전입신고는 그 다음 날이니까 설정이 우선하니까 낙찰자한테 대항을 못하고 건재당 밑에 된 거로 돼서 쫓겨난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입신고는 다음 날이니까. 10번.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중요한 판례예요. 임대차 기간이 2년이 안 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죠. 임차인은. 그러니까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또 거꾸로, 그러니까 편면적 가행 규정을 해가지고 임대차 기간이 주택임대차 최하 2년인데 1년만 해놨다. 그러면 임차인은 1년만 해놨어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냥 약속대로 1년만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요거와 관련돼서 1번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묵시 갱신된 경우에는 2년보다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판례가. 그러니까 2년 기간보다 짧게 한 것은 최초 계약일 때 얘기고 우리 교재 400페이지 맨 밑에 그 판례를 보면 묵시갱신된 상태에서는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해주는 거고 이렇게 2년 미만을 주장하는 거는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시에 그것만 2년 안 돼서 주장하는 거지 갱신된 상태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 이게 판례다. 자, 임대차 묵시갱신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만료전 6개월부터 한 달 사이에 임차인은 갱신 거절에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자, 자, 임대차 공시방법 전입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등록이 된 것만 가도 안 되고 이 주민등록에 실제로 점유하는 걸 전제로 이렇게 돼야 된다. 주민등록에 따라 표시된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그냥 형식적으로 돼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법인 소속 직원이 전입신고를 마치면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옛날에는 안 됐었지만 중소기업 기본법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한 거로 이렇게 예외적으로 보도는 걸 뒀다. 자, 11번 이제 제가 13번까지만 천천히 보고 그 다음부터는 중복입니다. 11번 또 중복도 이미 이렇게도 중복이 있지만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되고 이걸 유지해야 되지 먼저 유지해야 돼. 대항력을 유지해야 돼 종기까지. 자, 그다음에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대항력을 갖춘 후에 임대주택이 담보 목적으로 신탁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수탁자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다. 그러니까 앞에 잠깐 봤었죠. 신탁은 대내외적으로 모든 권리가 수탁자로 승계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한다. 자, 2년 미만의 임대차 만료되고 다시 묵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새로 2년간의 임대 소속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2년보다 짧은 약정 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다. 묵시 갱신된 후에는 2년보다 짧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자, 경매 등기되기 전에 주인과 합의해서 보증금을 깎으면 소액, 그 소액이 해당되면 이것도 보호될 수 있다. 앞에 봤던 것들이죠. 일부는. 그래도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번. 자, 그 주택임대차 보호받으려면 종기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똑같죠, 문제가. 주민등록은 본인뿐만 아니라 점유 보조자, 동거, 가족, 배우자, 동생도 포함한다.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종전의권 상실하고 재전입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임차인은 직접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있는데 간접 점유로 할 때는 누가? 간접 점유자의 전입이 아니라 직접 점유자가 전입 신고를 했어야 된다.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이 아니라 직접 점유자가 했어야 된다. 교재 13번 402페이지. 자, 요 다음부터는 더 중복이 많아서 이제 많이 줄여 들어갑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또 알아두면 임대차 이게 포인트가 이거예요. 주된 목적이 뭐냐? 주된 목적이 사용 수익하는 데 있다면 보증금을 직접 준 게 아니라 채권자가 기존에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임대차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목적이 뭐야? 임대차 목적이 채권 회수라면 기존의 채권 가지고 한 건 안 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채권을 소액 임차인을 통해서 먼저 배당받아서 변제받을 목적으로 임대차를 맺은 거라니까. 임대차 계약의 목적이 채권 회수용으로 쓰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하고 했다면 임차인 배당 못 받아. 임대차 목적이 사용수익하는 데 있다면 기존의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해도 되고, 목적이 채권 회수라면 기존의 채권을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하면 안 되고, 목적이 이거라면 가능하고, 이렇게. 자, 이제 여기는 공동 임대인, 집주인이 A, B 이렇게 공동 소유인데 부인, 남편 공동 소유, 이것만 경매됐다. 진행된 경우 소액 임차인지 여부는 그 지분 금액이 아니라 보증금 전체로. 불가분 채무라 세입자가 이렇게 보증금이 있으면 이걸 쪼개서 갚는 게 아니라 여기도 전액, 여기도 전액, 불가분 채무라고. 공동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 채무라 전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것만 경매 들어오더라도 전액 배당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소액인지 아니도 이 금액을 잘라가지고 이 소액 따지지 말고 보증금 전체를 가지고 소액인지 따져라. 자, 등기부상 소유자로 돼 있던 자가 넘기면서 임대차를 취득한 경우 등기된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등기부상 소유자로 돼 있던 자가 소유권을 양도한 후에 임차권을 취득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인 임대인 명의의 소유권 이등기가 된 날이 아니라 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진다. 된 날이 아니라 된 다음 날. 자, 그 다음에 밑에
토지에 설정할 당시 이미 건물이 존재한다면 토지값도 배당을 받는다. 이는 토지 건물 다 경매됐다가 토지만 매각되거나 토지만 경매가 된 경우라도 마찬가지고 토지 건물 경매 중에 모두 배당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튼 이미 존재했으면. 자, 이제 14번 문제 어떤 중복이 시작돼서 아닌 것만 좀 보겠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이렇게 2층이 전세가 등기가 돼 있어. 2층 전세 등기가 돼 있어. 나는 1층을 들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1등이 전세야. 2등이 임차인. 그럼 이게 말소되니까 세입자가 보호 안 될 것 같아도 낙찰자한테 전세 등기가 되지 않은 부분에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임차인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응? 맞는 얘기예요. 전체가 근저당이 돼 있다. 전체가 가압류돼 있다. 그 다음에 들어갔다면 보호가 안 되는데 전세권이 1등인데 거기 전체가 된 게 아니라 여기만 돼 있다. 여기 전세 안 된 걸 한 거니까 이게 말소하더라도 여기는 대항력이 있다. 소멸하지 않는다. 대항력과 우선배대권 있는 친구가 보증금 반환 판결 가지고 경매 넣은 경우, 경매를 해놓은 경우, 자, 요것도 아주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예요. 3번도. 대항력과 우선배대권이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판결 가지고 경매를 넣었어. 여기서 이제 우선 배당을 받았어. 근데 다 못 받았어. 좀 남았어. 이 남은 돈에 대해서는 후행, 낙찰자한테 승계가 됐으니까, 이 낙찰자한테 승계된 잔액에 대해서 이제 판결받아서 경매 넣을 때, 이때 우선 변제권은 없다. 다시 한번.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을 조금 못 받았다. 그러면 못 받은 걸 낙찰자가 승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처음에 경매 넣을 때 한번 써먹은 거기 때문에 그때 우선권은 소멸하고 못 받은 돈은 낙찰자가 승계하지만 그거는 일반 채권으로 승계하는 거다. 우선권이 없는 일반 채권으로 이렇게. 이게 판례다 지금. 3번 14번에 3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매 넣을 때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우선 받아. 근데 못 받는 게 있다. 그러면 낙찰자가 최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승계하죠. 그 낙찰자가 못 받은 돈을 물어내야 되는데 그때는 우선 변제권은 이제 없이. 이거. 자, 최선술이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임차인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소멸한 이상 후임차 아니죠. 전세권자와 임차인은 별개다. 전세권으로 소멸했더라도 임차인은 별도다. 전세권은 배당 못 받아도 끝나지만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행사할 수 있다. 임대차와 전세권은 별개다. 15번 20문제 중에서 이제 6문제가 남았어요. 2, 3번 너무 중복이 많으니까 2, 3번 지문만 보겠습니다. 임대차는 등기 안 하더라도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죠. 당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날부터. 이게 옳은 것은 이게 옳은 거야. 이게 틀렸다는 얘기야.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인도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은 취득시만 있으면 안 되고 언제까지 유지해야 돼? 배당요구 총기까지 유지해야 된다. 다가구 단독 건물 번디수까지만 했죠. 전입신고를. 이게 다세대로 바뀌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는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한다면 틀린 거죠. 자, 16번. 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임차인이 소액도 겸한다.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이 소액도 겸한다고 하면 소액으로서 최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는 확정일자 순서대로 받고, 그죠? 소액은 최우선, 나머지 차액이 있으면 확정일자 순서대로. 자, 임대차 체결한 후 적법하게 전대하는 경우. 그리고 임차인은 이제 전대차세가 나갔잖아. 이때는 누가? 전차인,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만이 이렇게 갖추면 취득한다. 전차인이.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분리해서 양도하면 양수인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 양수인은 임차인이 아니니까. 임차인이 아니니까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긴 거다? 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가 돼서 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이걸 양수한 경우에는 유지되는 거로 이렇게 예외적으로 둔 거다. 원칙은, 그래서 정리하면 법인은 주택임대차가 안 된다. 이게 원칙이다. 이것 때문에 중소기업 기본법 적용 예외가 생긴 거고 그게 문제가 돼서 양수인도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하는 은행이 문제가 돼가지고 전세자금 대출하는 은행의 경우 예외적으로 또 인정하고 두 가지가 예외가 인정이 된 거다. 자, 근저당 설정 후에 보증금을 증액하면 증액 부분은 근저당한테 밀리죠. 그렇죠. 대지에 설정한 후, 토지에 설정한 후 나중에 건물이 신축돼 가지고 일괄 경매 고 임차인은 토지값에서는 배당을 못 받죠. 설정한 후 신축됐으니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으면 되는데 설정 후 신축됐으니까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 앞에 나왔던 문제죠. 자, 이제 세 문제가 남았군요. 자, 18번. 전입신고 대항력 갖춰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종기까지. 자,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고 점유 안 했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이렇게 했다면 취득하는 거고, 그렇죠? 임차인이 부모와 함께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부모로 했어도 동거 가족도 가능하다. 전입신고를 본인이 안 해도. 19번. 이제 두 문제 남았군요. 자, 대항력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 일반 조항이고요. 4번을 볼게요.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은 이게 몇 년도야? 그죠? 이거는 주택가액 2분의 1 범위 내에서 상가 이렇게 이건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자, 전체 가액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호가 되는 거고. 자,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임대차. 자, 옳은 거 두 개만 볼게요. 중복이 되니까. 이걸 갖춘 경우 효력은 다음 날부터. 소액 임차인은 경매 등기 전에 있어야 되고, 이걸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되고, 또 유지해야 되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자, 근로자 임금 문제를 한 네 문제 보겠습니다. 교재 410페이지부터 네 문제, 잉여금 한 문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우선 변제권 임금은 최우선 변제권을 최우선 3개월은 언제 퇴직하는지를 묻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는 거다. 반드시 도산 등 폐지 시로부터 3개월이 아니고 3개월 내에 퇴직한 사람이 아니라 도산 시로 사업 폐지한 때부터 3개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그만둔 사람도 3개월 지급받았으면 보호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 종료되었다면 종료 시부터 소급해서 3개월 사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 금액을 말한다. 12월 1일 퇴직한 근로자가 11월치 받고 10월, 9월, 8월 못 받았다면 여기까지만 아니다. 여기까지. 이건 받고 그러니까 체불임금이 못 받은 게 11월, 10월, 9월, 8일 퇴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걸 받았다면 요거만이다. 요거만. 이때 종료했다면 9월분, 10월분, 11월분 할 것이고 11월을 받았다면 8월분은 이게 아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들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줘요. 대신 지급한 다음에 근로자들 대신 받으러 다니는데 근데 일부만 지급해. 일부 전액이 아니라 상한선이 좀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최우선 변제권을 대신 가져요. 대의하는 경우. 근로자 대신해서 갖는 경우. 이제 이게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우선권 있는 임금 근로자가 경매 전에 부동산에 가압류했다면 당연 배당권자인데 우선권 있는지를 언제까지 밝혀야 된다? 배당표 확정 전까지는 밝혀야 된다. 소액 임차인과 3개월 임금은 동순이다. 동순위. 다 최선순위. 자, 그 다음에 요 2번 문제를 풀기 전에 워밍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3, 4를 보면 되겠어요. 자, 아까 봤죠? 이렇게 되면 같은 가압류가 아니다. 얘는 얘고 얘는 그래서 얘가 먼저 가져가고 남는 걸 둘이 나눠 갖는 거다. 보세요. 임금이면 당연히 1등이 얘고 2등이 1등이고 2등이 얘고 그 다음에 얘겠죠.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 아까 가압류하고 넘어왔을 때 얘는 임금이 얘고 얘는 이렇게 이게 가압류하고 넘어오더라도 가압류가 먼저예요. 얘는 B고 얘는 A고 전소유자. 근저당도 마찬가지죠. 가압류도 그런다 하면 근저당은 이걸 전제로 한번 보면 근로자 3개월 임금의 의미는 이 3개월 임금과 3년치는 담보 채권 있는 것보다 최우선 변제다. 자, 3개월 임금 채권은 잘 보세요. 사용자 총재산에 대해서 최우선권을 가는데 잘 보세요. 사용자의 재산을 잘 보세요. 포인트가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근저당. 그러니까 사용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옛날 사람한테 취득한 설정. 여기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방금 전에 본 것처럼. 근로자가 가압류한 경우 언제까지? 배당표 확정 시까지. 자, 퇴직 시기를 묻지 않고 못 받은 돈 중 3개월. 폐 없이 퇴직했든 그 전에 했든 못 받은 3개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두 문제가 남았어요. 자, 임금은 그래서 사용자가 이걸 구분해야 돼. 봐봐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이게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용자야. 근로자. 이 당시 설정된 걸 안고 넘어온 건 얘가 우선하고 얘가 못하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을에게 설정을 했어. 근저당을 여기가 아니라 얘한테 설정을 했는데 얘 때는 사업을 안 했어. 아직 사업을 안 할 때 설정을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사업을 했어. 근로자가 체불됐어. 임금이. 그래서 판례가 뭐다?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자기 거는 맞는데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여기에도 우선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야?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이었냐 아니면 재산을 취득하기 전이었냐예요. 이렇게. 이거랑 구분을 해야 돼. 이때는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넘어간 후에도 이제 끝나는 거고. 자, 일부 최단금은 이제 근로복지공단 대신 지급한 다음에 우선하고요. 그리고 임금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보를 배당하고 한 경우 원금만 우선 변제고요. 지연손해 이자는 안분 배당이다. 우선권이 없다. 원금만 최우선 변제다. 이자나 지연손해는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 자, 마지막 임금의 마지막 4번. 그리고 잉여금 한 문제가 있어요. 자, 요 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근로복지공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이걸 3개월 임금 중 일부를 지급했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이 3개월치 임금 중에서 다가 아니라 요만큼만 준다고. 여기 못 받은 돈이 있다고, 그렇게. 자,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봐봐요. 근로복지공단이 이게 상한선을 줄 때 여기 못 주는 돈이 있고 또 이렇게 별개의 근로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최단금을 대신 지급한 근로자, 전액이 아니라 이만큼만, 여기 못 준 게 있지. 요 근로자가 있고, 이건 아예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번도 못 받은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지금 판례는 여기는 둘 다 안분이고, 여기에서는 얘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얘가 우선. 여튼 이건 뒤에 또 나와요. 뒤에.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최우선권 있는 3개월치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대위하는 경우 최우선권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채권 요거하고 둘 사이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동순위가 아니라 누가 우선한다? 얘가 우선한다. 얘가. 다시 한번 일부만 대의하면 원채권자가 우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만큼 3개월치 저만큼 받아야 되는데 요만큼만 먼저 주고 못 받은 게 있다는 요거는 둘 사이에서는 얘가 우선하고 이렇게 나중인다. 근데 이렇게 요게 아니라 요거 하나도 안 받은 애들하고 사이에서는 안분이고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이 동순위가 아니라 근로자가 우선한다. 4번에 2번. 자, 해설을 보시면 그걸 이해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당 근로자가 우선한다. 그리고 최우선 3개월치 임금 채권이랑 3개월새 지급세가 발생한 임금 채권 이게 요걸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한 대가,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 대가를 말한다.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구정, 추석, 연말 기본급 상여금을 줬는데 이게 이날 연말 상여금과 이날 구정 상여금 전액이 퇴직 전 3개월 대가는 아니라 3개월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 대가로 지급될 뿐만 해라.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했다. 그러니까 이 상여금 이런 것 중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부분만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은 것까지 될 수는 없다. 이게 그거예요. 문구가 헷갈릴까 봐요. 발생한 임금 채권을 무조건 의미하는 게 아니라 최종 3개월 근무한 부분의 임금을 말한다. 여기 포인트가 요걸 초점으로 한 문제였어요. 헷갈릴까 봐 제가 다시 써놨어요. 자, 최우선 임금 범위는
이미 종료했다면 종료부터 소급해서 3개월 사이에 임금 중 미지급된 거, 3개월 중 미지급된 거, 3개월치가 다 미지급됐으면 3개월치 다, 3개월치 중에서 한 달이 변제됐으면 그 2달치만이다. 2달치, 한 달치 변제됐다고 앞으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 90, 11, 12에서 10, 11, 12가 3개월치다. 그 중에 12월치가 됐으면 그 나머지 10, 11만이다. 앞에 받았다고 앞으로 땡겨지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잉여금 처리 한 문제만 보고 좀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 배당표 작성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잉여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 배당하고도 남은 금액은 소유자에게 줘야 되겠죠. 자, 근데 소유자가 받아갈 돈에 대해서 압류 들어오면 지급할 수 없죠. 공탁하거나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지. 실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고, 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초과액까지도 청구를 했고, 후순위자가 없고, 채권 채무자가 동일하다면 오버되는 금액을 소유자한테 주지 말고 근저당권자에게 줘라. 그 채무자, 이 최고액은 남들 사이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한도액이지 채무자하고 사이에서는 그건 아니니까 채권 채무자가 갖고 실제 채권이 초과하고 있고 초과한 걸 경매에 놓고 아무도 없다. 다 받고 그러면 남는 금액을 소유자를 주지 말고 얘를 줘라. 항고하면서 보증 제공한 거는 그러니까 돈이 남으면 이걸 소유자에게 주기 전에 이렇게 근저당 넘는 금액은 얘한테 주고 아무도 없으면 보증금도 이 보증금은 소유자가 낸 게 아니라면 만약에 보증을 10% 내고 했는데 배당할 때 돈이 남았다. 그러면 경매하고 남은 돈을 누굴 줄 거냐? 근데 남은 돈이 이게 채무자가 낸 돈이 아니고 제3자가 항고하면서 낸 돈이라면 보증을 한도로 보증인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금액하면 나눠서라도. 그러니까 남는 걸 소유자에게 주는 게 원칙인데 근데 그 남는 돈이 경매 대금이 아니라 항고하면서 10% 낸 그 보증금이라면 그 돈은 보증 제공한테 줘야 되겠지. 남으면.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요것도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경매 등기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 얘가 바뀌었다고 신고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소유자에게 반환해라. 여기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전 소유자에게 배당하는 게 아니라 경매 후에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남은 돈은 현재 소유자에게 줘라. 경매 후에 소유권이 바뀌었고 소유권 바뀐 거를 신고 안 해서 신고를 해야 이해관계인 지위를 갖죠. 이건 이해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배당 잉여금 처리 문제니까 정리하면 경매 중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걸 신고 안 했더라도 누구한테 줘라? 현재 소유자한테 줘라. 옛날 소유자가 아니라.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수고들 많았고요. 이렇게 해서 끝냈고 이제 좀 쉬었다가 이 배당 이제 끝부분 배당표 작성 이 부분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